자, 영화 청설 보고 왔습니다. 영화 청설 후기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영화 청설은요 11월 6일날 개봉을 했고요. 시간은 한 1시간 50분 정도 하는 영화입니다. 영화 청설의 감독님은 조선호 감독님이세요. 조선호 감독님은 하루라는 영화를 감독하신 그런 감독님이시고요. 이 청설이라는 영화의 일단 메인 주인공은 홍경, 노윤석, 김민주 이 세 분이 나오시고요. 이제 조연으로 뭐 정영주 배우님, 정혜영 배우님, 현봉식 배우님 이런 배우님들이 출연을 하십니다. 일단 이 영화는요 거의 전반적으로 이제 수어로 영화가 진행이 되고요. 대사도 있지만 수어를 더 많이 활용하면서 영화가 진행이 됩니다. 이 영화의 줄거리 간단하게 소개해 드려볼게요. 이 영화의 줄거리는요 용준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용준이라는 인물은 대학교를 다 졸업했지만 하고 싶은 것도 없고 이제 뭐 되고 싶은 것도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엄마가 자기네 가게에 아르바이트를 해봐라 해서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게 됩니다. 거기서 용준이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수영장에서 여름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약간 여름을 이제 용준이가 좀 좋아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점점 여름한테 다가가면서 친구도 해보자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해봅니다. 근데 이제 여름의 동생 가을이가 있어요. 가을이는 용준이를 응원하고요.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점점 가까워졌다가 이제 또 벌어지는 그런 이야기를 다뤘고요. 조금 더 세부적으로 제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용준이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아예 이제 뭐 일도 안 하고 하니까 엄마가 배달 알바를 해보라 했어요. 그래서 용준이가 배달 알바를 수영장으로 가게 됩니다. 그 수영장에서 가을이가 수영을 하고 있었고요. 여름은 그 가을이가 몇 초 이렇게 들어오는지 초시계로 초를 재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용준이란 인물이 여름을 보게 된 거죠. 가을이가 수영을 하고 있을 때 용준이가 가을이한테 물어봐요. 누군지, 이름이 어떻게 되는지, 전화번호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는데 가을도 대답을 해주고 전화번호는 직접 물어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용준이가 여름이를 만나요. 어디서 만나냐면은 골목에서 만나는데 여름이의 그 오토바이가 고장이 난 거예요. 오토바이가 고장이 나서 그게 시동이 안 걸리는 거죠. 그래서 용준이가 자기가 고쳐주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용준이가 뭐라 하냐면 일단은 내 그 스쿠터를 타고 가고 다 고쳐지면은 바꾸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름이가 이제 핸드폰으로 전화번호를 찍습니다. 왜냐면은 이렇게 서로 바꿔야 되니까 전화번호를 찍고요. 용준이가요 스쿠터를 다 고칩니다. 그 오토바이를 다 고쳐요. 여름이한테 연락을 합니다. 다 고쳤다고 내일 바꾸자고 얘기를 합니다. 바꾸면서 서로 만나죠. 근데 이제 서로 동갑인 걸 알게 됩니다. 나이가 같은 친구인 걸 알게 되고요. 용준이가 친구하자고 수어로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서 둘이 엄청 친해지게 됩니다. 친해지게 되고요. 근데 이제 여름이는 어떤 캐릭터냐면요. 동생을 되게 아끼는 캐릭터예요. 동생을 엄청 아끼고 동생이 수영선수거든요. 수영선수인데 동생이 수영을 엄청 잘해요. 근데 동생도 이제 귀가 안 들리는 청각장애인이거든요. 근데 여름이의 목표는 뭐냐면 동생이 그 대회를 가기를 바랍니다. 선발전 같은 거 해가지고 거기서 뽑혀서 국가대표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생도 엄청 챙겨줍니다. 근데 정작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자기 인생은 잘 모르는 그런 캐릭터예요. 자기는 꿈도 없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도 없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그래서 용준이와 이제 약간 데이트식이죠. 데이트 같은 거를 하고요. 동생하고도 같이 놀러 갑니다. 셋이서 클럽 같은 데 놀러 가고요. 동생이 또 이제 데이트를 하라 해가지고 옷도 막 입어보고 하거든요. 그래서 둘이 호수 같은 데를 갑니다. 거기가 이제 여름이의 부모님이 있는 곳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가을이 집에 혼자 있었는데 그 집에 불이 납니다. 불이 나서 가을이가 탈출을 해야 되는데 계단에서 연기가 빵 나온 거죠. 계단도 탈출을 못하고. 근데 엘리베이터를 눌렀는데 엘리베이터에 갇혔죠. 근데 이제 거기서 누군가 이제 구해줍니다. 가을이를 구해줘요. 그래서 평화롭게 둘은 서로 놀고 이렇게 집에 데려다 주려고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여름이 핸드폰으로 올린 거죠. 동생이 실려갔다고 하면서 바로 달려갑니다. 응급실로 달려가요. 거기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뭐라 얘기를 하냐.
이제 내가 옆에 있었으면은 너를 지킬 수 있었는데 못 지켰다. 지금 이렇게 되면은 수영 못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또 동생을 엄청 챙겨주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을이는 퇴원하면은 괜찮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퇴원을 했습니다. 퇴원하고 수영 연습을 하는데 그 전에 잘했던 그 호흡이나 이런 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름이도 마음이 좀 속상하죠. 근데 이제 용준이는요, 여름이가 뛰어가 버렸잖아요. 그래서 걱정이 되는데 문자를 계속 보내는데 안 봐요. 이제 그래서 용준이가 직접 집에 찾아갑니다. 직접 집에 찾아가는데 여름이를 보고 이렇게 물어보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는데 여름이가 얘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문자는 봤어 했는데 안 봤다고 그러는 거예요. 못 본 게 아니라 안 봤다고. 그러면서 이제 여름이가 이제 찾아오지 말라, 전화도 연락도 하지 말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별을 통보합니다. 이별을 통보하는데 용준이 입장에서는 어떤 상황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어떤 상황인지 얘기를 해달라 했는데 여름이는 얘기를 안 해줍니다. 그래서 용준이도 마음의 상처를 입은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여름하고 가을도 사이가 조금 멀어지기 시작해요.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3번 울었거든요. 많은 분들이 공감 안 하시겠지만 전 이 영화 보면서 3번 울었습니다. 첫 번째 운 거는 이제 여름이랑 용준이가 이별할 때 울었습니다. 왜 울었냐면 수어하면 밑에 자막이 나오잖아요. 자막을 읽는데 뭔가 이제 도 되는 부분이 있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조금 슬픈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서 한번 울었고요. 두 번째 부분은요, 이제 용준이랑 여름이하고 멀어지고 여름이 이제 부모님 집에 갑니다. 부모님 집에 가서 이제 일을 도와주면서 부모님하고 얘기를 하는데 여름이가 엄마랑 대화를 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 장면에서 울었습니다. 그 장면이 너무 슬프더라고요. 그 장면에서 울었고요. 마지막 그 운 거는 어디냐면은 여름이랑 가을이가 좀 멀어졌잖아요. 근데 여름이 수영장을 찾아와요. 수영장을 이렇게 찾아오는데 가을이가 이제 수영을 다 하고 올라올 거 아니에요? 거기서 이제 서로 대화를 하는데, 수어로 대화를 하는데 어떤 부분에서 울었냐면은 가을이가 내 인생은 내 인생이야, 언니도 언니 인생을 찾아 하면서 막 우는 장면이 있어요. 그 장면이 뭔가 슬프더라고요. 공감도 되고. 왜 공감이 되냐면 여름 입장에서는 자기 꿈도 못 찾았고 자기가 되고 싶은 것도 못 찾은 그런 사람이잖아요. 오직 가을이만 생각하고. 근데 가을이도 알고 있어요. 가을이도 자기 언니가 꿈을 못 찾았고 되고 싶은 게 없다는 거 알아요. 근데 이제 이런 상황이 오고 가을이도 자기만의 꿈이잖아요. 근데 여름이한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뭐라 해야 될까, 답답한 거죠. 그런 부분이 좀 많이 공감이 돼서 그 부분에서 한번 울었습니다. 그렇게 3번 울었고요. 여름이가 이제 부모님 일을 다 도와드리고 용준이랑 한번 갔던 그 호숫가 거기로 다시 갑니다. 근데 거기 가을이도 있었고요. 가을이랑 여름이랑 대화를 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 대화를 하는 장면에서 가을이가 뭐라 했냐면 내가 언니한테 짐 되기는 싫어 하면서 그 사람 다시 만나라고 하는 장면에서 또 좀 슬펐던 기억이 있고요. 여름이는 사실 귀가 안 들리는 청각장애인이 아니에요. 여름이는 귀가 들리는 애고 말도 할 줄 알아요. 그러면서 이제 또 용준이가 놀라게 되고요. 그때 갔던 그 산책로에서 서로 얘기하면서 영화가 끝이 납니다. 대충 영화 내용이 이렇게 돼요. 이 영화의 좋았던 점은 이 한국 로맨스가 감동적이고 굉장히 서사적이라는 거죠. 즉 어떤 의미냐면은 개인적으로 로맨스 영화를 딱 봤을 때 서로 느끼는 감정 같은 게 있잖아요. 그 감정이 굉장히 감동적으로 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 영화에서 솔직히 말하면 용준이와 여름이가 전형적으로 갈등을 하는 요소는요, 집에 불이 나서 가을이가 응급센터에 실려갔다는 겁니다. 그 상황이 용준이와 여름을 이별을 하게 하는 그런 장면인데요. 그 장면 후에 다시 만나게 되는 장면은 가을이가 또 언니한테 자기 심정을 얘기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둘이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영화에서 김민주 씨가 맡은 이 가을이라는 캐릭터가 굉장히 중요한 캐릭터라고 생각해요. 물론 그 갈등 요소는요, 불이 난 거는 이 인물이 자기적으로 일으킨 게 아니지만 그래도 가을이가 응급센터에 입원을 해 있기 때문에 여름 입장에서는 용준이랑 이렇게 이별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고요. 둘이 다시 만나게 되는 것도 가을이 덕분에 다시 만나게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 영화에서 제가 말했듯이 3번 울었다 했잖아요. 둘이 서로 사랑하는데 그 이별의 슬픔도 있지만 가족에 대한 그런
가족애와 그 슬픔을 너무 잘 보여준 영화라고 생각을 해서 저도 모르게 울었고요. 이 영화에 쿠키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쿠키 영상이 영화 끝나고 나서 나오니까 그거 꼭 챙겨 보시기 바라겠고요. 아쉬웠던 점은 조선호 감독님이 전에 만들었던 하루에서도 느꼈는데 갈등의 요소가 굉장히 오버 설정이라 해야 될까요? 약간? 그러니까 불이 난 거가 이제 갈등의 설정이잖아요. 근데 그 불이 난 게 설정이 조금 과하다는 생각은 했습니다. 불이 난 거에 대한 원인도 없고요. 그냥 진짜 용준하고 여름이 어쩔 수 없이 이별을 해야 된다라는 설정으로 만든 과한 설정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있는데 그거만 단점으로 조금 보였고요. 근데 그 불이 난 상황에서의 김민주 씨의 연기가 굉장히 좋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조성호 감독님의 최고작이고요. 여기서 아마 노윤서 배우님이 가장 예쁘게 나온 영화가 아닐까요? 물론 전작품들도 다 잘했지만 이 청설에서 노윤서 배우님이 연기를 너무 잘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셋이 놀았던 그 클럽 장면이 굉장히 중요한 변환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클럽 장면은요, 이제 용준이가 여름이하고 가을을 클럽으로 데려가는데 얘네들은 노래가 안 들리니까 스피커 같은데 이렇게 딱 데리고 가요. 스피커에 손을 딱 이렇게 올려줘요. 스피커는 노래가 나면 진동이 느껴지잖아요. 그 진동으로 여름이랑 가을이가 막 춤을 추는 거예요. 그 장면이 저는 굉장히 좋았고요. 또 용준이가 여름이를 위해서 도시락을 챙겨주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 장면도 굉장히 저는 좋았고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았고요. 감정적으로 굉장히 파고드는 게 있어요. 감정적으로 이 부분에서는 진짜 분위기를 확 잡으면서 관객들을 좀 울리게 하는 부분이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제가 말했듯이 대부분이 수어로 영화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들리는 소리가 아니라 이 손으로 만들어낸 서로의 마음, 이 목소리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 이것을 영화에서 너무 잘 보여준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 명의 인물이 각기 다른 꿈을 가지고 서로의 그 꿈을 향해 실현해가는 그 모습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용준이는 그래도 여름이를 만남으로써 성장하고 자신의 꿈을 찾아가잖아요. 그리고 여름은 이제 가을이를 챙겨주고 다른 사람을 많이 챙기느라 자신이 경험하지 못했던 자신의 꿈을 알아가는 성장을 하는 그 인물이라고 생각하고요. 가을은 수영선수라는 꿈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세 명의 인물이 각기 다른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가는 모습이 너무너무 좋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렇게 청설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너무너무 추천해드리고 싶고요. 저는 오늘 청설 영화 후기는 이 정도로 마치고요. 다음에 더 재밌는 소식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